시황 상황까지 살펴봤고 저희가 이어서 볼 것은 종목 이야기죠. 리포트를 토대로 오늘은 어떤 종목이 화두에 떠오르고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소개할게요. SK인베스트의 송가람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할 종목은 무엇인지 먼저 공개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QRT입니다. 대신증권에서 오늘 아침 매수 의견으로 제시를 했어요. 국내 유일 반도체 신뢰성 평가 전문 기업이다라고 하는데요.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자, 신뢰성 평가 과연 무엇인지 생소한 단어인데 이거부터 저희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신뢰성 평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익히 알아왔던 제약주라든지 네. 아니면 식품주들 이런 것들 유통기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약품이 안심할 수 있는지 이런 QR 테스트 같은 것들을 반도체에서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런 반도체 신뢰성 평가도 여기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반도체 신뢰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간 동안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한가에 대한 품질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설계된 수명 동안에 이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 제약도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제품에 높은 스트레스를 부여해서 가속 시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신뢰성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좀 예시를 들어주신 게 음식이었잖아요. 유통기한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잘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음식은 아니고 반도체 분야에서 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어떤 항목들을 테스트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네, 음식료나 제약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이 첫 번째겠죠. 그렇죠. 먹어야 그렇지만 되니까. 이제 이 반도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제품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가, 신뢰도가 어느 정도 넘느냐, 그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항목으로는 바로 첫 번째, 장기간 스트레스를 부여한 이후에 이 제품 수명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인 바로 수명 평가 온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함, 이런 것들이 가혹한 환경에 처했을 때 얼마나 정상적인 작동을 하게 될 것인지 이런 환경 평가, 그리고 물리적 스트레스를 표하는 기계적 평가, 그 외에 정전기, 전자파 등 여기에 이제 기기에 유해를 가할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하는 정전기 방전 평가 등이 있습니다. 이런 평가 등에서 JDC, AC 등 표준 규격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와야지만 이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준에 부합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이 기업은 사실 공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이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 기업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만한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QRT 앞으로 성장 전망 궁금해요. 일단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네, 앞으로 선장 전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IT 제품이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측면이 첫 번째고요. 그 제품 외에도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IT 제품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변화 흐름과 동시에 이런 실적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향후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는 이런 시장 성장이 신뢰성 평가 부분의 실적을 충분히 좀 더 견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단일 제품 생산량보다는 다품종 생산을 했을 때 주로 이런 실적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당연히 한 품종을 테스트했을 때 그 제품이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실적이 견인되는 것은 조금 떨어진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현재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에 제품 자각화 정도를 늘리고 있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정확 분석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 평가 진행 도중에 제품 개발 생산사에서 불량이 확인될 경우에 또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수요 확대 그리고 여기에서 앞으로의 이런 것들의 증가들이 되게 된다면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제품 다각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 다각화와 실적 증가 이것이 함께 가게 된다면 이 회사 앞으로도 충분히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너무 좀
독점적으로 이 시장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불량이 났을 때 개선해야 되는 방안도 이 회사가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이나 문제 제기가 없습니까? 뭐 어느 정도 독점 기업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반도체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작용을 하더라도 앞으로의 수요가 꾸준히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매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투자의 아이디어도 챙겨보겠습니다. QRT고요. 투자 아이디어 어떤 것들이 리포트 안에 있었을까요? 네,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내 유일 반도체 신뢰성 평가 그리고 종합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 그리고 이런 제품의 다각화에 따른 앞으로의 매출 증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하반기까지 꾸준히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하이닉스에 견조하게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이닉스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신규 고객사도 또 유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연내 출시 예정인 소프트 에러 검출 장비가 앞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소프트 에러 검출 장비 같은 경우에 앞으로 상용화가 되게 된다면 현재 반도체에서 자동차 반도체 네. 그리고 그 외에 이런 미국이나 일본 소수 국가만 지금 소프트 에러 평가 가속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전장 산업이나 자동차 이런 것과 앞으로 다른 이제 해외에 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만 가지고 있던 이 기술력이 상용화된다면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더욱더 부각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신다면 미래 성장 동력까지 같이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목표 주가가 제시가 따로 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현재 주가가 13,000원대에서 네. 최근 주가를 살펴보게 되면 위아래로 크게 요동치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변동성이 좀 큰 변동성이 상황인가요? 매우 컸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아무래도 지금 뭐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어느 정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세계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수요도 매우 감소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 제시하기보다는 시장의 상황이 더 활성화되기를 보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QRT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났을 때 그렇게 큰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우리가 접근해볼 만한 가격대다라는 점도 다시 체크를 해볼 만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반도체 오를 때 이 종목은 안 올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감을 가질만 하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 믿어봐도,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이 종목은 한번 믿어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반도체 시황이 좋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대형 반도체 업체들이 크게 조정을 받을 때 이 업체는 뭐 지금 주가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다는 점, 이 점을 살펴보고 그 이후에 앞으로의 이런 소프트 에러 장비 검출 기술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미래 가치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 줄 평도 확인해 볼게요. 소프트웨어 장비 상용화, 이것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다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봤고 두 번째 리포트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SM입니다. 교보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제시했는데요. 투자 의견이 매수였고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어요. 12만 원에서 13만 2천 원으로. 제목은 묻힌 호실적이었습니다. 요즘 이슈가 워낙 많은 종목이라서 그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호실적도 우리가 한번 봐보자 이런 내용 같습니다. 앞으로도 SM 이런 성장세 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뭐 지금 SM 주가 굉장히 핫하죠. 네. 뭐 SM은 지금 최근에 뭐 하이브, 기타 뭐 자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맞아요. 굉장히 크게 움직이면서 지금 뭐 공개 매수 건도 있었고 그리고 지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경영권을 어디서 가져가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핫 이슈가 된 종목입니다. 네. 하지만 이 핫 이슈 외에도 SM 자체의 이 주가가 앞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SM에서 첫 기치로 내세운 것이 바로 SM 3.0입니다. 이 SM 3.0이라는 것은 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이제 리오프닝이 되고 한다면 우리 아티스트들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케어와 투자 함께 하겠다.
그리고 오프라인 공연도 늘리겠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SM 3.0 도입에 의한 아티스트 활동 증대가 앞으로의 매출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지금 이슈와 관련 지을 수도 있겠는데요. 잔존하던 라이크 기획, 이 라이크 기획이 인세를 계속 가져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인세 제거가 23년으로 정확하게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EPS 상향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배 구조가 불투명했던 것이 이런 지배 구조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불투명성이 해소된다라는 측면에서 재무 건정성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성장세는 좀 더 우리가 더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서서 라이크 기획 이야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라이크 기획 1분기까지 좀 영향을 계속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언제쯤 그러면 이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라이크 기획이 인세가 상당했습니다. 네. 6% 이상 받아서 가져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주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크게 하셨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라이크 기획의 인세 영향은 23년부터 지금 회사에서 발표하기로 라이크 기획에 지급되는 인세가 없을 것이다라고 발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추정 EPS에도 바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보게 된다면 지급되는 인세가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보고 앞으로의 성장성까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규 아티스트들의 데뷔도 예정돼 있던데 이 시기는 언제로 보십니까? 이 아티스트의 데뷔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적하고 또. 네, 맞습니다.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신작의? 신규 게임, 네. 그리고 중국 판호 이런 것들이 신규로 나왔을 때 주가가 견인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대형 기획사들 경우에도 이런 신규 IP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크게 견인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신규 IP, 엔터, 배우가 될 수도 있고 네. 그 외 가수 이런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데뷔를 하게 되면 바로 이런 것들이 매출을 견인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신인 걸그룹이 현재 상반기와 하반기 사이에 데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반기에는 NCT의 새로운 팀과 그리고 신인 보이그룹이 데뷔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체크해 보신다면 하반기 성장 동력까지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M이 일단 실적도 괜찮았고 목표가도 이번 리포트에서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보셨는지?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리오프닝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네. 측면, 그렇게 된다면 지금 컨센서스가 SM이 매출이 2,564억이 나오고 영업이익 252억이 나오면서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출이 앞으로 증가세가 좀 더 진행될 것이다. 바로 이 첫 번째 매출 증대 측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신규 IP, 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IP들이 하반기, 상반기에 좀 더 부각받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의 매출 증대뿐만이 아니라 매출이 다각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살펴보시게 된다면 바로 인세 문제가 있었죠. 이 인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해결된다고 한다면 재무 건전성까지 우리가 회복되는 것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살펴보신다면 우리 상반기, 하반기에 상승세까지 같이 체크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어떻게 SM 생각하세요? 이곳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우리가 지금 믿어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믿어봐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매각 이슈 후에 혹시 하락하게 되더라도 더 지켜보자라는 한 줄 평도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살펴봤고요. 두 종목이었죠. SM 그리고 QRT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송가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